젊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오는 막막함이 죽음보다 더 두려웠다. 그때는 죽음이 너무 먼 이야기였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이라고 해야 죽을 일밖에 없으니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하는 조바심이나 궁금증도 줄어든다. 나이 들어 일상이 재미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가장 필요한 덕목은 유머, 웃음, 관용이다. 이것이야말로 다 알고 있는 자의 여유다. 그러므로 인생이 재미없고 따분하게만 느껴진다면 유머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일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나이 드신 분들 만나면 늙으면 죽어야지, 이렇게 살면 뭐래? 와 같은 얘기를 간간히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요즘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0세 인생이란 노랫말 중에 이런 부분이 있죠.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의료기술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히 오래 살게 되었고, 그래서 오래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이전 어느 때보다도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래 살기 위한 노력만큼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라는 책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이근우 교수님은 정신과 전문의로 올해 86세가 되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아내와 함께 청소년 성상담, 부모교육, 노년을 위한 생애준비 교육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1950년대 고등학교 시절을 거쳐 4.19, 5.16 등의 사회 격변 속에서 감옥살이도 하신 적이 있고, 의사생활을 하면서 30년 넘게 네팔 의료 봉사를 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40년 넘게 광명 보육원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활동도 해오신 훌륭한 분이십니다. 이 책의 초판일이 2013년이니까 이 책은 이 교수님이 팔순이 되기 전에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 교수님은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프롤로그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도 여전히 인생의 이런저런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럼에도 습관적인 하루에 지치지 않으려 애쓴다는 것, 나로서는 솔직한 고백이다. 나이 듦에 대한 물음도 비슷하다. 나이 들면 뭐가 좋은가요? 하고 묻지만 나는 나이 들면 뭐가 좋겠습니까?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답한다. 보통의 노후라면 평생 아이들 키우느라 모아놓은 돈도 많지 않고 건강도 예전만 못하다. 생물학적 노화와 사회적인 쇠퇴, 앞날에 대한 불안과 무기력감,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좋을 게 뭐가 있느냐는 반문이다. 그러나 나의 답은 계속된다. 나이 든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받아들여야 할 생의 궤적입니다. 나이 들어 좋은 점이라기보다 나이 들면서 좋은 일, 즐거운 일을 만들어 가겠다는 마음가짐이 훨씬 중요하죠. 생각해보면 젊은 날의 나는 무엇이든 재미를 택하려고 했었다. 재미있는 일만 골라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재미있는 쪽으로 만들어갔다. 서너 평 남짓한 진료실에서 하루 종일 환자들이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쏟아내는 아프고 슬픈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내 몸과 마음은
커다란 쇠공을 매단 듯 무겁고 어두워지곤 했다. 내가 그들을 완벽하게 낫게 해줄 수 없다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였다. 나는 생각을 바꿨다. 환자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자고. 그러자 좋은 생각들이 많이 떠올랐고 곧바로 실천에 옮겼다. 정신과 폐쇄병동을 개방병동으로 바꾸고 환자들이 속마음을 털어내는 사이코 드라마를 시도하고 정신이 아플 뿐 몸은 건강한 환자들을 위해 체력 단련실을 만들었다. 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나는 신이 났고 즐거웠다. 한마디로 재미있게 견디기다. 그래서 나는 50여 년의 정신과 의사 생활에서 지치지 않을 수 있었다. 러셀은 말했다. 재미의 세계가 넓으면 넓을수록 행복의 기회가 많아지며 운명의 지배를 덜 당하게 된다고. 그런 재미를 추구한 덕분에 노년이 된 지금 나는 심심하지 않게 잘 살고 있다. 물론 젊은 시절 느끼던 재미와는 분명 다르다. 그러나 젊어서나 나이 들어서나 똑같은 재미를 느끼는 일은 정말 재미없지 않을까? 바로 지금 나이에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느끼는 일이 진짜 재미다. 젊어서는 산 정상에 오르는 일이 재밌었다면 나이 들어서는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미있을 수 있다. 젊어서의 재미만 생각한다면 노년은 불행하기만 하다. 바로 지금 자신에게 맞는 재미를 찾는 것이 진정 나이답게 늙어가는 일이다. 이 책은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이렇게 나이 들지 마라. 40살에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그대에게 이렇게 5챕터 안에 나는 어떻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공감이 되는 글들이 참 많았는데요. 이 가운데 몇 개의 글을 골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가 그리 억울한가? 나이 들어보세요. 재미있어요. 백발의 노신사가 젊은이에게 한 말이다. 젊을 때는 나이 드는 것이 싫고 노인의 부정적인 모습만 떠올리지만 실제 나이 들어보니 재미있다는 말이다. 그렇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재미없는 나이가 어디 있으랴. 물론 20살의 즐거움과 40, 50살이 되었을 때 느끼는 삶의 즐거움은 전혀 다르다. 그러나 달라서 더 특별하고 가치가 있다. 그걸 모르고 현재의 나의 상태를 다른 시기와 비교한다면 우리는 일생토록 후회하고 억울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지금을 살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슬픈 삶이다. 인생은 어느 시기건 그에 알맞는 그때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 그것을 충분히 느끼며 산다면 성공한 인생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음양이 있기 마련이다.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다.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다.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젊음의 열정과 에너지가 오히려 젊음을 좌절시키기도 한다. 힘없고 느리기만 한 늙음이 천천히 익어가는 술처럼 그윽한 인생의 향을 품어낸다. 그러므로 좋은 것이 늘 좋으리란 법은 없으며 나쁜 것이 언제나 나쁜 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한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는 것이다. 단점이 있다면 노력을 기울여 보완하고 장점은 갈고 닦아 내 삶에 힘이 되도록 해야 한다. 좋은 기운을 북돋아
나쁜 기운을 잠재우도록 해야 한다. 중년 이후를 바로 본다는 것은 나이 들어 좋아지는 것과 나빠지는 것을 구별하고 이해하는 데 있다. 나이가 들면 분명 나빠지는 것들이 있다. 가장 확실하게 나쁜 것은 바로 육체의 노화다. 사실 나이 들면 건강이 나빠질 일만 남았지 거꾸로 좋아지지 않는다. 이는 누구나 알지만 스스로에게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 입으로는 받아들이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그래도 나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에 계속 붙들려 있으면 억울함과 애석함만 커질 뿐이다. 노화, 즉 몸의 변화에 맞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능이다. 탤런트 김혜자 씨가 이런 말을 했다. 나이가 들어 불편한 것은 돋보기를 꺼내야 하니 책 보는 게 거추장스럽죠. 하나님은 다 좋은데 늙어서 눈은 나쁘게 하지 말지. 그걸 왜 그랬을까? 곰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나이 먹어서 책을 보면 많이 알게 되고 그러면 앞에 나서게 되니 그냥 뒤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눈을 나쁘게 했나 보더라고요. 김혜자 씨의 부드러운 미소와 딱 맞아떨어지는 생각이다. 이런 자세라면 나빠지는 청력과 시력에 별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보청기를 끼고 돋보기를 쓸 것이다. 보청기와 돋보기는 거추장스러운 게 아니다. 오히려 젊어서 듣지 못했던 소리, 보지 못했던 세세한 것까지 보도록 노력하게 만드는 고마운 물건이다. 또 하나 나이 들미 두려운 이유가 기억력이 떨어지는 뇌력 저하다. 이런저런 약속과 집안 행사를 잊어버린다거나 지갑이나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도통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이런 정말 늙었나 봐 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비아냥대기도 한다. 이 말이 입버릇이 되면 나도 모르게 더 빨리 나이 들어 버린다. 나도 수첩을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둔 것을 잊어버려 고생한 일이 있고 바로 어제 일이 기억나지 않은 적도 여러 번이다. 처음엔 충격이 컸다. 하루 종일 사라진 기억을 생각해내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지금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수십 년 뇌 속에 쌓아왔으니 용량이 꽉 찼을 것이다. 이젠 나의 뇌가 알아서 자동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입력시키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생각이 느려지고 행동이 둔해지는 것도 당연하다. 한창 때의 젊은이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나이 들매 미덕이다. 생각해보라. 나이 들면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적어지고 나를 찾는 사람도 줄어드니 바삐 서두를 것은 없지 않은가. 무슨 일이든 천천히 해도 혼낼 사람이 없으므로 마음 푹 놓고 하면 된다. 사실 나이 들면서 가장 넉넉해지는 재산은 시간이다. 얼마 전 나이 드니까 음식 맛이 없어졌다고 잠옷 억울한 표정을 짓는 이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예전에 먹었던 그 맛을 찾아 구석구석 맛집을 순례한다는데 그 맛이 아니란다. 그러나 평생 하루 세끼 온갖 음식을 줄기차게 먹으며 살아왔는데 혀가 둔해질 때도 되었다. 나이 들면 혀의 맛이 아닌 다른 데서 삶의 맛을 찾아보라는 신의 계시쯤으로 생각하면 어떻겠느냐고 나는 그의 억울함을 달래주었다. 또 누군가는 나이 들어 좋은 것은 지하철 공짜표밖에 없다고 투덜거리기도 한다. 나이 들면 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공짜표가 어디인가? 아마도 나이 들었다고 무료로 지하철을 태워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다. 굉장한 혜택이다. 거기에
박물관 입장료도 깎아주는 등 찾아보면 이런저런 경로 우대 혜택이 많다. 지하철에 타면 젊은이들이 알아서 자리를 비켜주기도 한다. 맡아놓은 자리처럼 앉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자가용이 따로 없다. 사실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억울해하지만 않는다면 굉장히 행복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감동이 아주 많기 때문이다. 그 즐거움을 누릴 생각은 하지 않고 억울한 생각만 하면 무기력해지고 우울감에 빠진다. 나이가 들면 좋은 점은 생활이 단순해진다는 것이다. 책임도 의무도 줄어든다. 시간이 늘어나고 인내심이 많아지고 감정이 섬세해진다. 평소에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 못했던 일들을 불어난 시간에 하나씩 해보는 재미를 누리는 것도 좋다. 여행을 하고 글을 쓰거나 악기를 배워도 좋으리라. 더디 진도가 나가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칭찬해 주리라. 나이가 들면 긴 시간이 드는 일을 찾아 제대로 시작해보라. 잘 안 돼도 서투러도 시간이 넉넉하므로 내 자신을 기다려줄 수 있다. 요즘 나는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눈을 뜰 때마다 신기하다. 주위에는 밤에 자다가 세상을 떠난 동창이나 선후배가 많다. 나 또한 내일이 반드시 예약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와, 눈 떴구나 하고 쾌재가 터져나온다. 그 순간에 찰나적인 신비감이라니. 젊을 때는 이런 신비감을 단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다. 그때는 아침마다 기계적으로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은 나에게 남은 생물학적 여명이 적다는 데서 오는 하루하루의 희열감에 매일 아침이 행복하다. 이것도 나이 든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동이다. 일본 시인 이사이 하이쿠다. 얼마나 운이 좋은가. 올해에도 모기에 물리다니. 딱 내 심정이다. 한 살 한 살 나이 들어간다고 억울해하지 마라. 제대로 살지도 못했는데 벌써 이렇게 나이 들었다고 후회하지 마라.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살았고 일했고 즐겼다. 지금 내 나이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찾아내는 것이 더 급하다. 내가 쓸 수 있는 인생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줄어들고 있다. 나이 드는 게 두렵기만 한 사람들에게 노인의 몸이 젊은이와 다른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체력이 떨어지고 순발력이 둔해지고 몸 여기저기 고장이 난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하면서 억울해하거나 서글퍼할 일이 아니다. 예전의 몸으로 돌아가고자 안간힘 쓸 일은 더더욱 아니다. 인간의 육체는 어느 시기가 지나면 점점 쇠약해진다. 정점을 찍고 나면 하강 곡선을 그리며 마지막 숨을 내쉬는 지점까지 떨어진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약해지는 몸을 보살피며 쉬엄쉬엄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몸의 변화는 누구보다 내 자신이 가장 빨리 눈치챈다. 그걸 부정하거나 외면하면 안 된다. 머리에 검은 물을 들이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걸어도 사실 내 몸이 늙어가고 있음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다. 직업이 의사고 20대부터 등산으로 단련해온 나 또한 세월을 피하지 못했다. 전국의 이름난 명산은 물론이고 히말라야까지 거뜬히 올라가던 한창 대의 체력은
70세에 이르면서 곤두박질 쳤다. 나이가 들면 당사자 자신의 쾌활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인 노쇠 현상이 역력히 드러나니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젊은이 못지않은 우람한 근육을 자랑하는 노인이나 턱걸이 수십 개를 거뜬히 해내는 할아버지를 본다. 붉은 립스틱을 바른 할머니는 몸에 달라붙는 에어로빅복을 입고 신나게 몸을 흔들어대거나 두 다리를 높이 들어 보이며 유연성을 보여준다. 이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다. 평균 노인의 모습에서 벗어난 이들이다. 문제는 방송에서 누구든 노력만 하면 이런 젊음을 쟁취할 수 있다고, 그렇지 못한 것은 당신의 게으름 때문이라고 은근히 조장한다는 점이다. 과연 노력만으로 가능한 일인가? 이처럼 노익장을 과시하는 사람들은 방송국에서 흥미로운 소재거리로 찾아낸 만큼 특별한 이야기다. 신체적 젊음을 유지하려는 그들의 노력이 놀랍고 대단하지만 카메라 앵글이 미처 감추지 못한 노화의 흔적을 발견하는 순간 나는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고 만다. 그들에 대한 감탄과 환호는 나이든 연장자에 대한 예의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그 너머를 봐야 한다. 젊은 육체를 유지하는 그 사람이 가진 삶의 열정을 봐야 한다. 그들이 건강과 젊음 유지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듯 나는 무엇에 에너지를 쏟을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방송에서 꼬막 조개를 까는 90살 넘은 노인 이야기를 보았다. 노인은 허리가 구부러지고 다리 관절이 아파 제대로 걷지 못했다. 하지만 두 손만은 자유로웠다. 구부러지고 주름진 손으로 벤이라는 아들을 도와 꼬막을 까는데 그 실력이 대단했다. 노인에게는 아들의 살림살이를 위해 더 많은 꼬막을 까야 하는 하루하루의 목표가 있다. 연약한 몸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살아가는 방법이다. 단언하건대 나이 들매 상징은 육체적 쇠약에 있다. 나이 들면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고 근육이 무르고 뼈가 약해진다. 거기에 한두 가지 병이 있다면 더더욱 노인답다. 그러니 노익장을 과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기죽거나 자책하지 마라. 또 나이 들어서도 젊어 보여야 한다는 강박은 되도록 빨리 버려라. 24시간 젊게 보이는 데만 신경 쓰느라 삶을 돌보지 못하면 그게 더 안타까운 일 아니겠는가? 잘 쉬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마라. 마음을 닦는다고 하지만 사실 마음은 닦을 것이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것을 닦을 수는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허공을 닦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마음은 다만 쉬어줄 수 있을 뿐입니다. 쉬는 것이 깨달음인 것입니다. 워로,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중에서. 요즘 영화는 화면 전개 속도가 무척 빠르다. 아직도 가끔 배너,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같은 오래된 영화를 즐겨보는 나로서는 전체 흐름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옛날 영화들은 주인공의 다음 행동을 짐작할 수 있을 만큼 느리다. 느리다는 것은 요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말이다. 영화만이 아니다. 길거리를 나서면 바쁜 사람들로 가득하다. 하나같이 젠걸음으로 걷는다. 식사도 빨리, 공부도 빨리, 연애도 빨리. 남보다 빠르게 앞서 나가는 것이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뚜렷한 목표가 없어도 남들이 그러니 나도 하는 생각으로 뛰기도 한다. 사회가 그렇게 뛰도록 다그친다. 정상에 오른 사람들도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손 놓고 있으면 뒤처지는 기분이 들어 불안하다. 정말 피곤한 삶이다. 전문가들은 쉬면서 일할 것과 여가를 선용하라고 충고한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쉼이나 여가조차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다. 여름 휴가 때는 동해안과 남해안 해변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겨울에는 스키장에 몰린다. 펜션이 유행하여 산속과 바닷속에 그림 같은 집들이 우죽순 들어선다. 뭐니 해도 요즘 대세는 캠핑이다. 외국 영화에나 등장하는 캠핑카를 빌려 휴가를 보내려는 사람도 늘고 있다. 얼마 전엔 캠핑 장비가 꽤 비싼 것을 알고 놀랐다. 게다가 그걸 마련하려고 몇 달치씩 할부를 끊기도 한단다. 텐트 한 장으로도 야영이 충분한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숟가락, 젓가락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떠난다. 휴식 준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은 탓에 푹 쉬고 난 뒤에도 피곤은 여전하다. 휴식이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된 격이다. 휴식마저 사람들이 이리저리 쏠리며 비슷한 형태를 띠는 것은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면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거나 손해를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 생각만 버리면 보이는 것도 많고 즐길 수 있는 것도 많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가장 편하고 즐겁게 할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나만의 진짜 휴식이다. 휴식의 한자를 풀이하면 사람이 나무 옆에 앉아 스스로 마음을 들여다보고 숨쉬는 것이다. 이 글자 풀이만으로도 휴식은 아주 단순하고 쉽고 편안하다. 박완서 선생이 쓴 휴가에 대한 글이 떠오른다. 여름 휴가를 맞아 바다로 산으로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텅 빈 서울. 홀로 남은 듯한 느낌이지만 선생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다. 거리를 쏜살같이 달리던 자동차도 북적이던 사람도 드문드문 오갈 뿐 선생은 남들이 모두 휴가를 떠난 빈 도시에서 역설적으로 휴가를 즐긴 셈이었다. 내가 즐겨하는 휴식의 방법은 명상이다. 고요한 공간에 앉아 눈을 감고 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다독인다. 그런데 명상에 대한 편견이 깨진 일이 있다. 네팔 오지에서 한 명상가의 제안으로 명상 체험을 했다. 나는 바위를 마주하고 앉은 채 두 눈을 감는 명상, 그야말로 교과서적 명상을 상상했다. 그러나 4,000m가 넘는 고산에서 명상가는 펄쩍펄쩍 뛰게 하고 숨을 크게 쉬는 호흡법을 가르쳐 주었다. 내가 익히 알던 고요한 좌선이 아니었다. 하늘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에서 온몸을 자유롭게 흔들어대는 명상을 하면서 속이 어찌나 후련하던지 좌선만 명상법으로 알았던 나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여유로움이란 다음을 위한 저축이요 생체 리듬을 북돋우는 영양제 역할을 한다. 남들이 하는 휴식법에서 벗어나 보자. 무엇보다 일 따로 휴식 따로 하겠다는 생각을 바꿔보자. 에디슨이 많은 발명을 했던 비결도 앉을 수 있는 곳에 앉고 누울 수 있는 곳에서는 누워 쉬었기 때문이다. 하루에 조용한 시간을 틈타 크게 숨을 골라보자.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이런 여유를 가진다면 굳이 요란한 휴가를 갈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개보다 행복할까의 저자 매트 와인스타인은 개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은 앉아와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다. 개들도 배우는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평생 배우지 못한다. 그들은 바빠와 급해를 입에 달고 정신없이 달려간다.
가끔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은 삶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다. 히말라야에서 함께 명상을 했던 네팔인이 말했다. 세계인들이 명상을 한다면 세상은 평화로울 것입니다. 맞다. 물론 세계 평화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쉬고 싶을 때 제대로 잘 쉬는 것이다. 젊은 시절부터 잘 쉬는 법을 알아야 인생 후반기에 후회가 적다. 일을 더 할 것을 하고 후회하는 사람보다 일보다 나를 위한 여유를 가져볼 것을 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더 많다. 여태 살아준 내가 바보다라며 배우자를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나이가 들면 바쁘게 살아온 지난날과 달리 신체적으로 약해지고 생활 세계가 축소되어가며 활동력이 감소된다. 이 시기에 부부관계는 새롭게 부각되어야 한다. 젊은 부부처럼 살아서는 곤란한 일을 겪게 된다. 생각해보면 노년기에 접어든 아내나 남편만큼 내 삶을 공감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부부는 오랫동안 한 집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며 비슷한 경험을 하며 살아왔다. 자녀가 모두 성장하고 나면 부부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함께 늙어가는 동지이자 늙음이라는 현상을 즐기는 친구다. 상대가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서로 격려하며 인정해 주어야 한다. 옛날에 왜 그랬느냐? 당신 버릇은 평생 고치지 못한다. 여태 살아준 내가 바보다 등 노년의 부부는 과거를 곱씹으며 마치 이날을 기다렸다는 듯 서로에게 상처 주기 쉽다. 그러나 그런 원망 속에 부부의 남은 삶은 과거보다 더 불행해진다. 그때 내 마음은 이랬노라. 이렇게 해주길 바랬었다는 말로 상대의 공감을 이끌고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 또 나이가 들면 성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 젊었을 때는 남편은 일 때문에 밤늦게 들어오고 아내는 가사와 양육을 맡았다면 노년기에는 성별이 아니라 관심, 능력, 육체적인 힘 등을 따져 가사를 분담하는 것이다. 방송에서 황혼의 남편이 외출한 아내를 기다리며 빨래를 걷고 화분에 물을 주고 쌀을 씻어 앉히면서 이렇게 말한 게 생각난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아내의 노동, 아내의 수고, 아내의 시간을 이해하게 된 남편이다. 보들레르는 사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별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잘 헤어지기 위해서는 후회 없을 만큼 사랑해야 하고 그 사랑의 하루하루는 이별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에 불안함이 없는 하루일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기억되는 건 미워하고 증오해온 사람들이 아닌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의 얼굴일 테니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